법, 이른바 몸싸움 방 우리나라와 중국이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국은 민감한 품목과 일반 품목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약 13,0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연대 보증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주된 대표자 한 명만이 주 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며 공동 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금품을 받고 하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BS 경제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와 직업이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 청소년 통계에서 15살부터 24살까지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응답했습니다. 19살 이하에서는 성적 진학 문제가 큰 원인이었고 20대 초반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문제 등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7명은 또 학교 생활 등에서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가 39%, 직업이 23%였습니다. 200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직업에 대한 고민이 4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중고생 10명 중 1명은 담배를 피웠고 10명 중 2명은 음주를 했습니다. 2005년과 비교해 음주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흡연 비율은 조금 올랐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사교육을 받았는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이 28%로 1위였습니다. 2위는 대기업, 3위는 공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조사됐고 비만율은 점점 높아져 2006년에 11.6%에서 2010년 14.3%까지 상승했습니다. 청소년 인구 비중은 1978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중이고 총 인구 중 5분의 1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농수축산물 등 민감한 품목과 공산품 등 일반 품목으로 나누어 순차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한중 FTA 관련 공청회를 거쳐 지난달 23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은 12,890대로 전년보다 1.2% 증가했으며 이는 교통량 조사를 시작한 1955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차종 별로는 승용차 교통량이 가장 많이 늘어 1.6%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국내 항공기에 대해 GPS 교란 공격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북한이 수도권 일대 국내 민간 항공기에 대한 전파 교란 공격을 시작해 오늘 오전까지 총 252대 항공기에서 교란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재까지 모든 항공기들이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연대 보증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여신 연대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연대 보증을 폐지하고 주된 대표자 한 명만이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며 공동 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도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발 호재와 함께 개인, 기관의 동반 매수로 꾸준히 상승하며 2,00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했습니다. 현대증권 김지훈 씨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08포인트 상승한 1999.07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6.65포인트가 오른 485.54로 끝났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하며 중국 경기 우려가 완화됐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도 호조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며 코스피 지수도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단숨에 1990선을 회복한 지수는 이후 외국인이 팔자세로 전환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꾸준히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며 2,000선을 눈앞에 두고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건설과 전기가스, 증권, 기계업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반면 의료정밀과 음식료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며 140만 원을 돌파했고 LG화학이 3%, SK이노베이션이 1%를 넘는 등 화학 정유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전력과 삼성화재, KTNG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가 오늘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 선진화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법사위가 길어지면서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아직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의 통과 여부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되면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 추적법 등 60개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돼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경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조준호 위원장은 투표 시스템 중단 사태로 데이터 신뢰성이 상실됐고 등록되지 않은 현장 투표가 집계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며 책임자들의 당기위 회부 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권파인 비례대표 상위 순번 당선자들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권 경쟁도 뒤늦게 막이 올랐습니다. 오는 15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4선의 심재철 의원과 3선 유기준 의원이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오늘 오전 쇄신파 모임을 가진 뒤 원내대표 출마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오늘 오전 10시쯤 피내사자 신분으로 대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박 전 차관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차관의 계좌 추적을 통해 이 전 대표로부터 구속된 브로커 이동률 씨를 통해 건넸다는 10억여 원 중 2억여 원이 실제 박 전 차관에게 전달된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박 전 차관의 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되는 JN테크 이동조 회장 관련 계좌에서 파이시티로부터 나온 수표가 박 전 차관에게 다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시행사 측 인사를 소개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 전 차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OBS 뉴스 김지만입니다. 그제밤 발생한 서울 창천동 대학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 10대 3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16살 이모 군과 15살 홍모 양을 어제 검거한 데 이어 오늘 18살 윤모 군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해된 김 씨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친해졌으나 게임과 애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지구대장 강모 씨 등 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강남경찰서 근무 당시 이 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며 이로써 처벌을 받게 된 전현직 경찰관은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은 오늘 오전 고양시 현천동 난지물 재생센터에서 서울시와 고양시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의 주민기피 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로 양 자치단체는 서울시립승하원 내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이관하고 난지물 재생센터의 시설 현대화로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등 5개 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도화 행정타운과 재물포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한 채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남인천방송 김명철 기자입니다. 도화 행정타운과 재물포 스마트타운의 건립공사 과정에서 관련법이 무시된 채 행정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지방의회의 승인과 투자심사, 사업 타당성 조사 등 필수 조건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지난 2월 12억 원을 들여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인천시 의원들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용자 심사나 이런 절차들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하면은 시는 재원 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형식 논리에 따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다가 충분히 사실상 잘못했거든요. 당초 제2청사 규모로 인천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상수도 사업본부 등 5개 기관이 입주할 계획이었던 도화 행정타운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변경된 행정타운에는 상수도 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등 상수도 관련 기관 3곳이 입주합니다.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보에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반발이 또 있는 겁니다. 저도 가서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지역에 와서.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저희 지역 의원들이. 시는 내년 말까지 행정타운과 재물포 스마트타운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일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NIB 뉴스 김현철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영남 내륙 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은 16도, 인천과 수원이 15도이며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25도, 인천은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화 상담만 받으셔도 가입하지 않아도 국내산 스마트폰 거치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아이디어 하우머치에서도 인정한 특허받은 놀라운 접착력. 문지르기만 하면 생수통의 무게도 겉들이 버티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진짜 무료. 지금 전화주세요. 다친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실제 합의한 금액대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상. 벌금이 있으면 벌금도 보상해드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해드립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화재가 났을 때, 남을 다치게 했을 때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교통상해 후유장애 시 지급률에 따라 보상.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보상, 여기에 교통상해 입원 일당 입원비와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드립니다. 더 좋은 건요. 갱신이나 할증이 없어서 보험료가 만기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꼭 정부화제로 가입하세요. 잠깐! 택시기사, 레카 운전자, 긴급 자동차 운전자 등 직업 운전자를 위한 영업용 플랜 별도 가입 가능. 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전화 상담만 받으셔도 가입하지 않아 국내산 스마트폰 거치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단 이 보험의 일부 특약은 다수 계약 시 비례 보상되고 운전자 비용 담보는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080-993-0000 080-993-0000 이상으로 OBS 경제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